이번 정권이 시작한 지가 지금 뭐 한 2달 반 정도 됐나요? 그런데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찰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경찰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자마자 그곳에서 4가지의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입니다. 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는 왜 중요하냐면, 박종철 사건, 1987년 박정선 사건을 계기로 1990년에 정부 조직법에서 그 당시 내무부, 지금의 행안부죠, 치안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치안 업무를 행안부 업무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 난데없이 이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경찰의 예산과 인사, 그리고 총경 이상에 대한 징계권을 경찰국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안부 장관에 예속되게 됩니다. 옛날처럼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시안본부장이 따르고 국민을 고문하는 그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고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정권에 지지하지 않는 저와 같은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혹독한 수사를 하고, 반면에 정권의 우호적인 안정구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자들이 똑바로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관련된 수사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법무부에 있는 수실국장의 10명 중에 7, 8명이 검사입니다. 행안부에 있는 실국장 중에 7, 8명이 경찰입니까? 어떻게 그따위 비유를 합니까? 법무부는 검사들이 이미 장악했습니다. 근데 행안부는 실국장 7, 8명이 법무부처럼 검사들입니까? 경찰들입니까? 그렇게 비교할 걸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반발하는 게 하위직부터 경찰서장까지, 지금 총경들이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의 명운이 걸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들은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까지 모든 계층이 다 집단행동해놓고 왜 그건 처단 안 하는 겁니까?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됩니까? 14만 경찰이 호구입니까? 이따오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이상민, 그리고 경찰청장, 정말 이제는 바지청장으로 전락한 이 윤희근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미 정보조직법에 치안 업무가 없습니다.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다 무시하고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공수처가 이런 거 수사 안 하면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 앞에 필요 없습니다. 자, 곧 3시부터 네, 일어나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먼저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현장에 오신 기자분 중에서 간단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인데요, 정의연대에서 고발했던 공수처에 김호수 검찰총장 및 이하 고검장, 지검장, 부장검사, 평검사회의에 참석했던 검사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즉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8월 6일날 8월 3일날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라 김상민 정의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8월 3일날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및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후보자에 대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강행 등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경찰을 또다시 정권의 신효로 전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 강력히 규탄한다. 공수처는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위반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에 공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2년 5월 13일 취임했고 취임 첫날부터 행안부 간부들에게 가장 먼저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꾸려졌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4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문위는 총경 이상 임용 재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를 위한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 신설,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의 위원회 설치,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 등 4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상민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관 6명의 개별 면접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급기야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여 경찰청 앞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을 2022년 8월 2일 출범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23일 유삼영 총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제안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같은 날 2022년 7월 23일 늦은 밤 경찰청은 유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 발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이상민과 윤희근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부조직법 위반의 점 경찰법 위반의 점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경우 권력이나 특정 정권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주요 사건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1987년 박종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권의 신여 역할을 벗어나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30년 이상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정권을 비화하려 경찰이 저지른 각종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9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무부 현재 행안부 담당 사무에서 치안 2글자가 삭제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고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신설됐습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 예산 편성권, 정책제도 심의 의결권을 줬습니다. 2003년에는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면 국회가 직접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도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이상민과 윤희근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35년에 걸쳐 보완된 대한민국의 경찰의 인사 및 제도를 35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 및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다시금 경찰을
정권의 신여로 전락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이상민과 윤희근은 정부 조직법의 행안부의 업무에 여전히 치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경찰법에서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라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 등에 대해 대기 발령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강행하여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피고발인 이상민과 윤희근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현장에 오신 기자분 중에서 또는 유튜버 중에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이후에 민원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발장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